네, 육모 세계지리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오늘도 아직 문제 한 번도 안 받고 그 반응은 좀 봤는데 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쫄리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무슨 종교 문제인가? 그런 게 어려웠다고 하던데 네, 한번 그냥 풀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자, 1번 고지도 문제고 어, 가나다 특징이 나와 있고 경위선 개념 아메리카 대륙 표현돼 있냐, 우리나라에서 제작돼 있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왜냐면 가나다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게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죠? 이 중에서 당연히 뭐 지구 전후도겠죠. 다른 지구 전후도. 디귿. 그러면 가나 중에서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된 건 이제 좀 근대 지도여야 되겠죠. 신대륙 발견 이후일 테니까. 프톨레마이오스는 고대 지도고, 그죠? 메르카토르가 이제 신대륙 발견 이후 지도니까 나가 니은이 되겠죠. 나가 니은이고 가가 기억. 답은 1번입니다. 네,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고요. 2번 문제. 네, 도시에 대한 설명을 맞추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위경도 보는 것보다 템스강 이런 거 있으니까 키워드 잡고 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템스강 있으니까 얘는 런던이고 나는 유럽연합 본부가 위치하는 도시이다 했으니까 얘는 브뤼셀이겠네요. 브뤼셀 벨기에에 있는 거죠. 이거는 약간 사실 생소할 수도 있긴 한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네. 다는 오페라 하우스 있으니까 뭐 시드니겠죠. 뭐 시드니. 가 런던에 국제연합 본부 위치하는 거 아니죠. 국제연합 본부는 국제연합이 유엔인데 얘는 뉴욕이죠. 나 브뤼셀은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 아, 이거는 맞긴 하거든요. 벨기에 수도가 브뤼셀인 게 맞긴 해요. 그래서 답이 2번은 맞는데 사실 이게 꼭 알아야 하는 지식이냐 한다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해서 그냥 몰랐다고 치고 물음표 한번 쳐볼게요. 실전이었다고 생각하고 물음표. 자, 다 시드니의 랜드마크로는 에펠탑이 있는 거 아니죠. 에펠탑은 파리에 있는 거죠. 파리. 4번 시드니가 속한 국가 오스트레일리아죠. 브뤼셀이 속한 국가 벨기에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인구 밀도는 낮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죠? 이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에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적은데 호주는. 네. 5번 선지. 다 항구 도시냐라고 묻고 있는데 어, 이거는 쉽지 않네. 이거 사실 필수적인 지식이냐라고 하면 잘 모르겠는데 브뤼셀은 확실히 항구 도시는 아니에요. 시드니는 맞는데 어, 런던도 아니긴 해요. 네, 근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런던이 항구 도시 아니라는 건. 그래서 틀렸고 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문제가. 네. 3번 문제. 네, 이거 기후 문제인 것 같고 기후형을 일단 파악을 해야죠. A는 네, 북극해 연안에 다 있으니까 툰드라 기후다 이렇게 보면 되고 B는 네, CFB죠. 서해양성 기후. C는 지금 위치가 중국 동안쯤이니까 CM 정도로 놓을게요. 뭐 CFA인지 CW인지 일단은 모르겠고 CM으로 놓을게요. 기억선지. 툰드라 기후는 연중 얼음으로 덮여 있는 거 아니죠. 연중 얼음으로 덮여 있는 기후는 이게 한대면 다 그렇다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빙설기후 한정이에요. 그러니까 한대기후와 빙설기후를 구별짓는 기준이 그거잖아요. 최난월 기온 0도 이상이냐 이하냐 이걸로 나뉘니까. 근데 툰드라 기후는 최난월 기온이 0도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연중 얼음으로 덮여 있는 게 아니라 얼음이 녹는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네, 그러니까 이건 틀린 선지가 되죠. 니은 B는 A보다 1월 태양 고도가 높다 했는데 태양 고도 이거는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태양고도는 그냥 고도각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거는 1월인지 7월인지 따라서 뭐가 좀 달라지는데, 1월에서 태양 고도각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냐면, 네, 남해기선이 돼요. 남해기선 위에 찍히면 최대가 돼요. 7월의 태양 고도각은 북해기선 위에서 최대가 되거든요. 이거 저번에 한번 설명한 적 있으니까, 네, 이거 뭐 그림 이거 기억나죠? 이렇게 지구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 이렇게 비칠 텐데, 태양이 이렇게 비칠 때가 있고 이렇게 비칠 때가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니까, 네,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비칠 때는 적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북해기선, 여기 비칠 때가 7월이고, 여기가 적도이면 여기 이렇게 남해기선이죠. 여기 비칠 때가 1월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7월에 태양 고도가 가장 높은 데가 북해기선이 되고, 1월에 태양 고도가 가장 높은 데가 남해기선이 되는 거죠. 이걸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B는 A보다 1월의 태양 고도를 물어봤는데, 사실 얘네 둘 다 북반구라서 사실 좀 따질 게 없긴 한데, 1월의 태양 고도는 남해기선일수록 더 높아진다고 했어요. 남해기선에 가까워질수록. 근데 둘 다 일단 북반구고, 위도가 더 큰 거는 A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A가 1월에 남해기선보다 더 거리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 고도는 더 낮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B가 태양 고도가 높다라고 하면 이건 맞는 말이 돼요. 디귿선지 B는 C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했는데, CFB는 연중습윤이잖아요. 네. B는 연중습윤. 근데 C는 여름이 습윤하고 겨울이 건조한 기후예요. 기본적으로. 왜냐? 대륙 동안의 온대 기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B가 C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하면 틀린 거예요. 낮다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리을선지 C는 B보다 연교차가 크다 했는데, 얘는 뭐 사실 알아야죠. 얘는 대륙 서안이고 대륙 동안이니까, 네, 이렇게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가면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대륙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니까 연교차는 당연히 커지겠죠. 계절풍이 불기도 하고. 그러니까 C는 B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가 맞는 거죠. 3번 문제 답은 4번이었고요. 4번 문제 산업지역 문제 나왔네요. 일단 이런 거는 지명을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항상. 근데 A 같은 경우는 지금 내륙에 찍혀 있잖아요. 내륙에 찍혀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쇠퇴한 공업지역, 과거에 이제 뭐 여기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루르, 자르, 작센 이 세 개 중에 아닐까 싶은데, 독일에 찍혀 있는 내륙 산업지역이니까 어쨌든 쇠퇴한 공업지역일 것 같고, B 정도는 위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얘는 소피아 앙티폴리스, 그죠? 소피아 앙티폴리스. C는 지금 여기 미국은 위치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죠. C는 얘는 시애틀이죠, 시애틀. D는 솔직히 뭐 지역 이름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는데, 얘는 그냥 5대5 연안 공업 지역이 되겠죠. 뭐 디트로이트인지 시카고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5대5 연안 공업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1번 선지 A에는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가 있다 했는데,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는 영국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A는 독일에 찍혀 있으니까 틀린 거고, B에서 유럽의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고 하려면 쇠퇴한 공업 지역이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석탄과 철광석 산지를 중심으로 한 내륙 지역에 초기에 형성됐던 산업 지역이어야 되는데, B는 그게 아니고 첨단 산업 지역이니까 틀린 거죠. 3번 시애틀은 미국 최대 자동차 생산지가 아니죠. 미국에서 자동차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거는 러스트벨트 지역이죠.
그러니까 즉 5대5 연안공업지역 D 같은 데가 되겠죠. 네, 4번 선지 D는 러스트벨트죠. 여기. 네, 러스트벨트. 여기가 러스트벨트고 이렇게 하면 썬벨트잖아요. 이 정도는 네, 모르면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건 그 여기 뉴잉글랜드 공업지역이라고 있어요. 뉴욕이랑 또 뭐 있지? 보스턴? 네, 뭐 이런 데 있는데, 이런 데가 있는 데가 이제 뉴잉글랜드 공업지역인데, 얘네도 이제 초기에 형성된 공업지역이지만 얘네를 러스트벨트라고 부르진 않는다는 거. 네. 5번 소피 앙티폴리스와 시애틀은 각각 철강산업 중심지이다 했는데 이건 아니죠. B는 첨단 산업이고 C도 이제 썬벨트이기 때문에 철강산업 중심지는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5번 문제. 이런 게 나오네. 권역을 구분하는 기준, 기억. 이거의 문화 요소에는 민족과 언어가 있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오히려 좀 당황스러운데요. 뭐지 이건? 맞는 말인데? 다른 선지도 한번 볼게요. 니은. 지금 위경도가 나와 있는데 속성정보냐 했는데 속성정보 아니잖아요. 네. 디귿. 이스탄불은 튀르키예 수도이다. 아이 좀 너무하네. 수도를 자꾸 물어보는구나. 원래 수도는 이제 공부의 범위가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서 자꾸 수도가 좀 튀어나오고 있어서 아마 파이널 단계 정도에서는 수도도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요국의 수도 정도는. 튀르키예 수도는 이스탄불이 아니라 앙카라란대요. 앙카라. 이런 거를 근데 1번이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좀 이거 뭐 좀 당황스럽네요. 문제가. 네, 4번 문제. 이스탄불은 본초 자우선과의 최단 거리가 멀다. 이거는 너무 아니잖아요. 본초 자우선은 영국 쪽을 지나가는 거고, 근데 당연히 터키가 더 영국이랑 가깝겠죠. 리을. 아야 소피아.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튀르키예가 유럽과 아시아의 연결 통로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지리적 특성이 이 아야 소피아라는 이 건축물에서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유럽 종교 하나, 아시아 종교 하나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야 이런 특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슬람교 불교는 둘 다 아시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맥락이 안 맞아요. 아마도 이슬람교랑 크리스트교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일단 터키가 이슬람교 국가라는 건 알아야 되고, 근데 또 유럽의 어떤 특징이 섞였다고 하니까 당연히 크리스트교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인데 3번 선지는 약간 좀 의문이 드네요. 이거를 수능에서 수도를 내겠다는 건지. 이것도 지금 이것도 수도 나왔잖아요. 수도 학습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네, 6번 문제. 하와이 뭐 어쩌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와이 마우이 섬 이런 거를 알고 풀 수는 없는 거고, 일단 기억 선지부터 볼게요. 기억. 마우이 섬이라는 데는 편서풍이 우세하게 부는 지역이다 했는데 이건 위도대를 보라는 뜻이잖아요. 위도대를 봤더니 지금 네, 북이 20도 사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편서풍은 30도부터 60도까지 부는 바람이에요. 네. 지구 단면도를 한번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3등분 하잖아요. 여기가 적도고 30도, 60도, 90도 네, 이렇게 치면 여기서 이렇게 부는 게 무역풍이고 여기서 이렇게 부는 게 편서풍이고 이렇게 부는 게 극동풍이잖아요. 네, 이렇게 대기대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얘 위치는 20도 정도니까 편서풍이 우세하게 분다고 하면 안 되고 무역풍이
우세하게 분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기억선지는 틀린 거고, 니은선지, 마오이 섬은 두 판이 서로 충돌하는 곳. 이거는 일단 아니거든요. 이게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 하와이가 그 화산섬이기는 해도 얘는 판의 경계에 위치한 화산섬이 아니에요. 판의 경계에 위치한 화산섬이 아니라 얘는 열점이라고 해서 그냥 그 판 한가운데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렇게 분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형성이 되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얘는 판의 경계가 아니에요. 이거를 만약 몰랐다면 이제 알아둬야겠죠.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열점이라고. 네, 이런 약간 예외 케이스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판의 경계가 아닌데 화산섬인 이런 것도 존재한다는 거. 그 대표적인 예가 하와이라는 거고요. 디귿선지, 순상 화산은 유동성이 큰 용암의 분출 맞죠? 유동성이 크니까 땅에 쫙 깔렸을 거 아니야. 그런 걸 순상이라고 하는 거고, 방패 모양이라고 해서. 네, 리을선지, 하나 지역, 라하이나 지역, 이름 들으면 아무것도 모르겠죠. 근데 뭐 지형성 강수냐 했는데, 이게 그림을 그려줬구나. 하나 지역이라는 게 이건 것 같고, 라하이나 지역이라는 게 이건 것 같고, 근데 여기는 건조하고 여기는 습윤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지형성 강수에서 비롯되냐라고 추론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긴 무역풍이 부는 지역이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라고 친다면, 네, 여기는 이제 바람 바지 사면인 거고, 하나 여기는. 근데 라하이나라는 데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면 여기는 비를 많이 내리겠지만 여기 지역은 건조하게 되겠죠. 그 팬현상에 의해서. 그 지식을 물어본 것 같아요. 팬현상, 비그늘과 어떤 그 바람바지 이거에 대한 비교를 좀 물어본 것 같고, 그리고 풍향도 알았어야겠죠. 무역풍의 풍향도. 그래서 리을 선지도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6번의 답은 5번입니다. 네, 7번 문제. 산맥 같은 거 나오고 있고,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안데스 산맥, 얘네 다 신기조사인데, 공통점을 찾으라는 거구나. 그러면 기억 선지는 신기숙곡 산지 일단 맞는 거고, 근데 불레고리 하면 틀렸잖아요. 불레고리는 얘는 환태평양 조산대의 다른 명칭이잖아요. 근데 히말라야랑 알프스 산맥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잖아요. 그래서 니은 선지는 틀린 선지죠. 디귿 선지, 지각이 불안정하여 지진이 발생하냐라고 했는데 얘는 맞죠. 그러니까 화산이라고 하면은 히말라야 산맥 때문에 틀린 말이 되거든요.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이니까. 근데 지진이라고 하면 그 어떤 판의 경계든 다 마찬가지로 일어나요. 수렴형이든 발산형이든 보존형이든, 네, 어떻게 해서든 지진은 나타나요. 화산은 아니라고 해도. 네,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 되고요. 리을 선지, 판이 분리되어 새로운 지각의 형성, 이건 아닌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오려면 그 해령에 해당이 되는 말이죠, 이거는. 근데 여기에 해령은 없으니까, 네, 답은 2번이었죠. 아직까지 문제 없는데. 8번 문제. 이게 그 종교 문제인가? 어렵다는?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거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종교에서는 아시아가 제일 중요하다고. 모든 나라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네,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신자수 상위 2개 종교를 나타낸 것이다. 상위 2개? 좀 어렵긴 하겠다 이러면. 근데 지금 나라를 보니까 얘는 네팔이잖아요. 네팔 1위는 당연히 일단 힌두교고 2위 불교라고 얘기했었죠. 이 정도는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알아야 되고, 스리랑카 1위는 당연히 불교인 거고 2위 힌두교잖아요. 이 정도는 알겠죠. 이거 어려울 게 없는데 문제가. 얘는 말레이시아니까 1위는 이슬람교고, 그죠?
2위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불교인 거 같긴 한데 일단 모르겠다고 해야죠. 얘는 뭐 필수 지식은 아니니까. 근데 얘 이런 거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충분히. 표를 한번 볼게요. 지금 가나다 국가가 뭐 알다시피 1위 국가는 1위 종교는 다 달라요. 세계가. 2위 종교를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위 종교로 나타나는 게 B, C밖에 없네요. A는 2위 종교로 나타나는 국가가 이 세 개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2위 종교가 불교랑 힌두교 이미 두 개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남은 게 이슬람교인데 2위에 A가 없잖아요. A가 이슬람교인 거죠, 당연히. 그러면 자동적으로 1등이 이슬람교인 국가 가는 당연히 말레이시아가 될 것 같은데. 가는 말레이시아죠. 그러면 가가 말레이시아라면 B가 일단 A가 이슬람교고 B랑 C가 불교 아니면 힌두교인데 근데 솔직히 말레이시아 2위 종교가 힌두교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힌두교는 민족 종교잖아요. 믿는 지역에서만 믿고 정말 그 피를 이어야만 믿을 수 있는 종교인데 말레이시아 2위 종교가 힌두교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말레이시아 2위가 불교라고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말레이시아 화교도 정말 많고 그래서 말레이시아 2위 종교가 B니까 B가 불교다. 그리고 C가 힌두교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뭐가 어렵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충분히 추론이 되지 않나. 네. 물음표도 아니지. 이거는 힌두교랑 불교의 비교니까 당연히 불교가 되겠죠. 이거 힌두교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쉬운데 안 어려운데 뭐가 어렵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네, 그럼 자동적으로 C가 힌두교니까 다가 1등이 힌두교인 다가 네팔이 될 것이고 그럼 나는 스리랑카가 되겠죠. 선지로 가죠. 스리랑카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냐라고 했는데 아니죠. 다 불교도와 힌두교도 간 내전을 겪고 있다 했는데 이거는 그 스리랑카 얘기잖아요. 스리랑카. 불교도는 복습 한번 하죠. 싱할리족. 힌두교도는 타밀족이죠. 싱할리즈가 다수고, 그죠? 이건 스리랑카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3번 선지. 이슬람교는 힌두교보다 발생 시기가 이르다. 발생 시기 이거는 불교, 힌두교는 일단 구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교랑 힌두교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슬람교가 더 이른 게 아니잖아요. 틀린 선지. 4번. A와 B, 이슬람교와 불교는 남부아시아에서 기원했다 했는데 일단 불교는 맞죠. 근데 이슬람교는 아니에요. 이슬람교 발생지는 서남아시아 이렇게 되겠죠. 남부아시아랑 서남아시아 용어를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혼동하기 되게 좋아서 생각보다. 답은 그러면 5번이 될 것이고 전세계 신자 수 이거는 뭐 그냥 외워야죠. 크이인불. 근데 지금 이슬람교 그 다음에 힌두교 불교라고 했으니까 순위가 맞는 거죠. 답은 5번이었습니다. 이게 뭐가 어렵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 문제가 있나? 이건가? 설마 이건가? 네, 이것도 종교인데 한번 볼게요. 국가를 일단 받고 얘는 일단 A는 시리아고 B는 이스라엘 C는 이집트 D는 사우디아라비아. 자, A 시리아에는 유대교의 성지인 통곡의 벽이 있다 했는데 솔직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처음 보거든요. 근데 지금 유대교의 성지라고 했는데 유대교의 성지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성지는 틀렸다라고 봐야 되고
니은 선지. 이스라엘엔 메카와 메디나가 있다. 틀렸죠. 네,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 거는 사우디아라비아. 네, 그래서 틀렸고 답은 5번이죠. 디귿 선지. 이집트에는 수니파가 시아파보다 많다 했는데 이거 맞는 거죠.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시아파보다 수니파가 많은데 예외는 이라크와 이란. 이라크와 이란은 시아파가 수니파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식인데 뭐 이미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필기는 안 할게요. 리을 선지. 사우디 국교는 보편 종교로 분류된다 했는데 그죠? 사우디 국교는 이슬람교잖아요. 이슬람교는 보편 종교예요. 이게 되게 헷갈리기 좋은 지점인데 네, 제가 지금 당장 마음만 먹으면 저도 이슬람교 신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이것도 아닌가 본데? 진짜 이거였던 것 같네요. 별로 안 어려운데. 네. 10번 문제. 경제 블록 얘기 나왔고 일단 A는 EU고 B는 아세안이겠죠. C는 메르코스르겠죠. 자, 기억선지. 스위스는 EU에서 탈퇴했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거 조금 이제 착각하고 맞다라고 그냥 그렇지 스위스는 비회원국이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스위스는 애초에 회원국이었던 적이 없어요. 조금 지엽적이긴 한 것 같은데 근데 2020년에 EU에서 탈퇴한 건 영국 얘기죠. 영국. 네, 이거 브렉시트. 확실히 이제 평가원 정도 되니까 이런 좀 디테일한 어떤 판단을 요구하죠. 네. 기억선지는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고 니은 선지. 메르코수르는 달러화를 단일 통화 일단 메르코수르가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달러화를 단일 통화로 사용하는 경제 협력체도 없고요. 네. 완전 틀렸죠. 답은 5번이네요. 디귿 선지. EU는 아세안보다 통합 수준이 높죠. EU는 완전 경제 통합,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단계였고 아세안은 그 어느 단계도 못 들어가요. 1단계 FTA, 자유무역협정에도 못 들어가요. 한 0.5단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메르코수르는 2단계고, 그죠? 그 USMCA는 1단계고. 네, 이거 기억해야 돼요. 리을 선지. 인구가 가장 많은 건 아세안 맞죠? 네, 그 경제 협력체별로 인구 순위를 얘기하자면 아세안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메르코수르가 꼴찌인 건 맞는데 EU랑 USMCA가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USMCA가 더 많아요. EU보다. 네. 경제협력체 4개 인구 순위는 외워야 되고 이게 조금 헷갈리니까 확실하게 외워둡시다. 이번 기회에. 영국이 이제 들어가 있을 때는 EU가 더 많았는데 영국이 탈퇴하고 나서는 USMCA가 더 많아졌어요. 네, 답은 5번입니다. 11번 문제. 뭐 쉬운 문제네요. 버섯바위, 사고, 삼능석, 선상지 이렇게 돼 있고 1번 선지. 버섯바위는 바위의 아랫부분이 집중적으로 침식된 거 맞죠? 사고는 사고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걸 바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선상지 얘기죠.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면, 그죠? 이런 모양의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이런 걸 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사고의 다른 이름은 바르한이라는 것도 있죠. 네, 바르한이랑 바하다 용어를 헷갈리면 좀 곤란하고요. 3번 선지. 삼능석 바람에 날린 모래 침식이다 했으니까 맞고 답은 2번이죠. 네. 4번 선지. 유수에 의한 퇴적 맞죠. 선상지. 당연한 거고. 5번 선지. 건조에서는 물리가 화학보다 활발한 거 맞죠. 이거 그 5월 모의고사 해설에서도 얘기했었는데 화학적 풍화라고 하려면 조건 2개를 만족해야 돼요. 일단 습해야 되고 두 번째 더워야 돼요. 네,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화학적 풍화가 일어나고요. 근데 건조 기후는 이건 뭐 더운 거는 맞는데 습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풍화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화학적 풍화라는 말을 쓰려면
카르스트 지형이나 아니면 열대 우림 기후, 이 정도는 돼야 화학적 붕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12번 문제. 기후 문제가 나왔고, 서울과 월 평균 기온 차이. 네, 이런 차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 특정한 하나의 값을 뺀 거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안 된다. 이게 나오는 순간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안 되고 오로지 비교, 순위 이런 것만 봐야 돼요. 가나다 중에 누가 제일 덥고 누가 제일 춥고 이 정도만 봐야 되지. 지금 가가 0도니까 서울이 대충 뭐 이 몇 도면은 가에다가 이거 서울 기온 대충 몇 도 더하면 몇 도고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오히려 오로지 이런 것만 봐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뭐 기후를 봤더니 일단 여기는 AW죠. 남반구 AW. 뉴질랜드 여기는 CFB. 뉴질랜드 전역은 다 CFB예요. 그리고 여기는 미국의 해안이니까 CS라고 봐야죠. 이거 미국 지도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거는 기억하면 좋은데 이제 서쪽 해안을 찍어주잖아요. 북아메리카에서. 그러면 딱 미국 경계까지는 서쪽 해안이 CS고 그 위로부터 있죠. 위로 캐나다 쪽이나 알래스카 해안 이쪽은 CFB예요.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딱 캐나다와 미국 그 경계까지 이렇게 구별이 돼요. 해안에서. 그러면 가나다를 찾아야 하는데 근데 이거는 뭐 일단 근데 가가 여기라는 건 확실한 것 같죠. 왜냐면 얘 혼자 온대 기온데 열대 기온데 가가 지금 모든 나랑 다 둘 다 마찬가지로 모든 월이 온도가 더 높잖아요. 나랑 다보다. 열대니까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가는 이렇게 처리했고 나 다만 보면 되는데 이것도 기온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수량으로 보면 이게 사실 이게 생긴 게 너무 비슷해서 이걸로 보는 것보다는 기온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생긴 게 둘 다 이거 북반구처럼 생겼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지만 이게 서울과의 기온 차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 값들의 비교로만 봐야 하지, 그지? 이렇게 봤더니 일단 다는 7월에 더워요, 그죠? 나는 다보다 1월에 덥죠. 그러면 7월에 더운 다가 북반구일 거고, 그럼 다가 당연히 여기 미국 CS 지역이 되고, 나는 1월에 더우니까 여기 남반구 CFB 이렇게 되겠죠. 그냥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예 보지도 않았죠. 그래도 뭐 크로스 체크 한번 해보면 사실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가는 일단 얘가 남반구 AW니까 1월 강수량이 많고, 그죠? 서울보다 많고, 가는 적다 이렇게 뭐 충분히 볼 수 있겠죠. 1번 선지. 가는 나보다 남의 기선과의 최단거리가 멀다 했는데 이거는 아니죠. 이게 사실 회기선은 이런 30 이런 거 안 줘도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회기선은 남의 기선은 이렇게 오세아니아 쪽에서는 호주 관통하게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렇게 봤더니 얘가 더 가깝잖아요. AW가. 그래서 멀다 하면 틀린 거고. 나는 다보다 겨울광수 집중률이 높다 했는데 얘는 연중 습윤이고 나는 다는 겨울광수 집중률이 높죠. 여름 건조니까. 그러니까
2번도 틀린 게 되죠. 3번 선지. 다는 나보다 1월의 낮 길이가 길다 했으니까 1월의 낮 길이는 남반구일수록 길어지잖아요. 근데 다는 북반구고 나는 남반구인데 길 리가 없죠. 4번 선지. 가와 다는 7월의 알대 고압대 영향이냐 했는데 이게 맞겠다. 그죠? 왜냐면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 자, 이미 알겠지만 AF는 연중 적도 수렴대 영향이에요. 사바나 기후는 7월 적도 수렴대 7월이란다. 이게 반구에 따라 달라지죠. 7월이 아니라 여름의 적도 수렴대, 그 다음에 겨울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건조 기후는 어때요? 얘는 연중 아열대 고압대. 그러니까 이 건조 기후라는 거는 아열대 고압대 사막 한정인 거예요. 다른 뭐 비그늘 사막이나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고. 근데 CS는 어때요? CS는 여름 아열대 고압대, 겨울 편서풍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고, CFB는 연중 편서풍 이렇게 영향을 받죠. 이거를 머릿속에 다 저장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 내용 알고 있겠지만 이미 그래도 그냥 한번 써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7월에 겨울이니까 겨울 알대고압대 영향 받는 거 맞고, 다는 7월에 여름이잖아요. 여름 알대고압대 영향 받는 거 맞잖아요. 답은 4번이 맞고요. 5번 선지. 가는 오세아니아 맞고, 나는 북아메리카가 틀렸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13번 문제. 네, 식량작물 문제가 나왔고, 가나는 밀쌀 옥수수 중에 하나입니다. 가를 봤더니 사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남미 국가가 등장했다. 그러면 얘는 옥수수. 그리고 나를 봤더니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거 나왔다. 아시아가 많다. 그럼 얘는 쌀이겠지 뭐. 그럼 밀은 어떨까요? 밀은 건조한 지역이 많으면 밀이에요. 호주나 러시아 이런 데 있죠. 약간 건조한 애들. 아니면 유럽이나 유럽 국가들이나 프랑스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나오면 밀이고. 그죠? 갑 봤더니 가는 옥수수, 나는 쌀입니다. 얘는 맞게 말을 했고, 전 세계 생산량은 옥수수가 쌀보다 많다 했으니까 이 맞는 거죠. 답은 1번이네. 그죠? 이거 전 세계 생산량 이거는 그냥 옥수수가 1위다 이 사실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옥수수가 제일 많고 쌀과 밀은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옥수수가 1위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돼요. 쌀과 밀의 순위를 비교할 일은 없으니까 그냥 얘는 옥수수가 1위다 이 사실만 기억합시다. 옥수수와 쌀의 기원지는 같은 대륙이라고 했는데, 옥수수는 아메리카고 쌀은 아시아에 기원을 하니까 얘는 틀린 거고, 쌀의 생산량은 베트남이 중국보다 많냐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생산량 상위 5개국을 순위대로 나타낸 게 아니라 가나다 순위라고 했으니까 그냥 무작위로 배열이 돼 있는 건데, 생산량 1위 정도는 국가를 외워야 돼요. 그죠? 생산량. 제가 뭐 다른 나라들까지 순위를 외우라고는 절대 하지 않는데 1위 정도는 외워야 돼요. 생산량 1위. 이것도 뻔해요. 근데 쌀 1위는 중국, 밀 1위는 중국, 옥수수 1위는 미국 이렇게 되죠. 이거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약간 특이하다고 했던 거는 중국 내에서는 옥수수가 쌀보다 더 많다는 거죠.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자동으로 밀이니까
중국 내 순위 정도는 외워주면은 나쁠 거 없다. 왜냐면 헷갈리니까. 이게 쌀이 당연히 더 많을 것 같은데 중국 내에서는 옥수수가 더 많은데 전 세계로 따지면 중국보다 미국이 더 많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3번 답은 1번이었습니다. 14번 독일, 브라질, 앙골라가 나왔고 일단 봤더니 총부양비 나왔고 노년부양비 나왔고 총부양비 나오는 순간 거의 뭐 파블로프의 개마냥 반사적으로 얘는 청장년 반비례라고 했죠. 이게 바로 생각이 나야 되고 그러면 일단 그 노년부양비가 압도적으로 높으려면 제 선진국이어야겠죠. 그럼 다가 독일인 거고 그럼 나가 남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총부양비 볼 것도 없이 노년부양비끼리만 비교해도 충분히 답이 나올 것 같긴 하네요. 그죠? 가가 앙골라겠죠 당연히. 아프리카 완전 못 사는 나라. 이렇게 될 거고 총부양비로 봐도 아니다 이건 총부양비로 보면 좀 어렵겠다.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이거는. 뭐 청장년 비율 이런 걸 순위를 막 외우고 그러진 않았으니까 그냥 노년부양비로 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가나다 아주 쉽게 결정을 했고 앙골라는 북반구가 아니라 남반구죠. 브라질의 노령화 지수는 100 이하이다. 이거는 이게 그래프 상에서 계산이 되네요. 그죠? 왜냐면 총부양비는 노년부양비 플러스 유소년 부양비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봤더니 총부양비가 대충 한 20 정도인가? 그쯤 돼 보이고 아니다 뭐 이상한데? 그래 이게 0이 아니지 이게 40이죠 40. 네, 이게 45 나의 총부양비는 45고 노년부양비는 지금 15 정도 되잖아요. 그럼 유소년 부양비는 대충 30 정도 되겠죠. 그러면 노령화 지수 이거는 공식이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인데 이거를 유소년 비율분의 노년 비율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유소년 부양비 분의 노년 부양비라고 해도 똑같아요 결과는. 네, 이렇게 봤더니 얘는 노령화 지수가 한 50 정도 돼 보이는데 얘가 30이고 얘가 15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몇 번 설명했었어요. 이렇게 막 번분수 이런 거 해가면서 설명했었어요.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이거는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14번 답이 2번이 맞죠. 3번 문제. 앙골라는 브라질보다 합계 출산율이 낮다 했는데 높겠죠. 더 많이 낳겠죠 얘를. 아프리카니까. 4번 문제. 브라질은 독일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낮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내에서 판단이 가능하죠. 네, 이거 뭐 사실 유소년 부양비가 당연히 더 높겠죠. 브라질이 못 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고 아니면 그래프 내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죠. 브라질은 아까 유소년 부양비가 30이라고 했고 독일은 지금 총 부양비가 대충 60 정도 되고 노년 부양비가 35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얘는 25겠네요. 그러면 브라질이 유소년 부양비가 더 높다라고 했어야겠죠. 5번 선지. 독일은 앙골라보다 중위연령이 낮다가 아니라 높다죠. 중위연령은 잘 살수록 높아집니다. 세계 지리에서는. 그래서 14번 답은 2번이었습니다. 15번. 1차 에너지원별 소비량이라고 했는데 일단 석유는 나와 있고 가나다가 석탄, 천연가스, 신재생 색 중에 하나겠죠. 일단 제가 눈에 먼저 띄는 거는 인도가 등장했잖아요. 인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다가 뭐겠어요? 당연히 석탄이죠. 그래서 다는 석탄이라는 게 일단 결정이 됐어요. 얘는 일단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고 가랑 나만 비교를 하면 되는데 천연가스와 신재생 신재생에는 수력도 포함이 되고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사실 독일, 인도 이거 보고는 잘 모르잖아요. 왜냐 값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봤더니 일단 가가 나보다 더 많은 건 확실하죠. 근데 가가 만약에 신재생이라고 생각해봐요. 미국에서 천연가스 소비량보다 신재생 소비량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좀 어긋난단 말이죠. 이 정도는 좀 판단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가가 그래서 천연가스라고 판단했어요, 저는. 그래서 15번 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상식선에서.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냥 좀 사후적으로 하나 알려주는 건데, 지금 다가 석탄이라고 했는데 독일이 신재생 선진국인데 석탄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독일의 좀 특징이에요. 독일은 석탄 소비량이 많은 나라예요. 왜 자꾸 신재생이라는 거야?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징이 있어요. 좀 비슷한 게 뭐냐면 폴란드가 석탄 그 소비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 왜 그러냐면 둘이 자동차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그래. 공업을 많이 해서. 네, 그냥 이거는 알아둡시다.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이었죠. 네. 16번. 세 국가의 품목별 수출액이라고 했는데 가나다가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라고 했고 음. 아, 그냥 그러니까 색깔 같으면 같은 품목이라는 거죠. 그런 거겠죠? 가에서는 연료 및 광물이 제일 높고 나에서는 농축산물이 제일 많고 다에서는 공산품이 제일 많네요. 근데 뭐 딱딱 떨어지는 게 뭐냐면 광물, 연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광물이 중요한 거예요. 가는 칠레요. 왜냐? 칠레는 광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얘는 구리 전 세계 생산량 1등이잖아요. 구리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칠레는. 이 정도는 추론이 가능하고 얘는 아르헨티나죠. 그리고 다는 멕시코고. 일단 멕시코에서 공산품 비율이 제일 높다는 거는 추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의 어떤 생산 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마낄라도라 이런 거 있죠. 마낄라도라 이런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 약간 이런 좀 CFA 기후 지역에서는 농업이 되게 많이 발달해요. 왜냐면 아르헨티나에 판파스라는 초원지대가 있어요. 판파스라는 되게 넓은 초원지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밀이나 이런 농사들이 굉장히 잘 돼요. 따라서 얘네 아르헨티나 이쪽은 농업이 되게 많이 발달한 나라예요. 이 사실을 몰랐다 하면 이제 알아두면 되고 판파스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고. 네. 위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가나다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억선지. 칠레는 아르헨티나보다 국토 면적이 당연히 좁죠. 네, 이거는 상식이고. 니은 멕시코는 칠레보다 총 수출액이 많다 했는데 이거는 맞겠죠 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일단 멕시코 인구 규모 자체가 얘는 10위권 안에 좀 들어가는 녀석이고 칠레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구 그 규모로 따지면. 그리고 멕시코는 워낙 공업이 발달해서 니은은 충분히 맞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디귿선지 멕시코는 아르헨티나보다 인구가 많다. 이거는 맞죠. 방금 설명했죠. 이게 뭐 뭐 숫자를 다 외워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일단 1, 2, 3, 4등까지는 순위를 다 외우라고 했고 그 다음에 5등부터 9등까지 포함되는 국가가 어디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10등 정도 되는 국가가 일본, 멕시코 이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멕시코는 우리가 외운 그 순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아르헨티나 없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맞다고 판단할 수 있죠. 이거 한번 써야 되나? 그냥 국가별 인구 순위를 한번 쓸게요. 복습할 겸.
얘는 일단 인도,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이렇게 1, 2, 3, 4등 순위까지는 외우라고 했어요. 근데 5등부터 9등까지 있죠. 얘네는 순위가 맨날 엎치락 뒤치락 하기 때문에 얘네 순위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 어느 나라가 포함이 되느냐만 암기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일단 들어가는 거 러시아 있고 또 나이지리아 있고 브라질 있고요. 그 다음에 파키스탄 있고 방글라데시 이렇게 5나라가 5등에서 9등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 라고 얘기했고 10등 안에 드는 나라가 10등 정도 하는 나라 일본, 멕시코 이 정도 있고 제가 한 가지 추가할게요. 최근 통계를 보니까 여기 에티오피아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위 정도 하는 나라는 일본, 멕시코, 에티오피아 이 3개의 나라다.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리을선지 칠레는 북반구 아니고 답은 3번입니다. 17번 문제. 영구 동토층과 활동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주빙하 지형 문제죠. 주빙하 지형은 툰드라 기후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기억 영구 동토층은 온난화가 지속되면 두께는 당연히 얇아지겠죠. 그죠? 왜냐면 활동층이 더 두꺼워질 테니까 땅이 더 잘 녹을 거 아니에요. 지구 온난화가 지속이 되면.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 2번 선지 최종 빙기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빙기예요. 빙기 때 영구 동토층은 현재보다 저위도 지역까지 분포하였다. 이거는 맞는 거죠. 더 추웠을 테니까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도 영구 동토층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죠. 3번 선지 활동층은 계절에 따라 동결과 융해를 반복한다. 이게 활동층의 정의잖아요. 그냥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러니까 땅 연직 구조를 보면 그러니까 연직 구조라고 하면 이제 수직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이게 땅 단면이라고 하면 여기가 활동층이고 여기가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여름이 되면 온도가 0도 이상이 올라가는 거고 근데 얘는 항상 0도 이하를 유지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툰드라 기후 토양의 특징이에요. 활동층과 영구 동토층. 4번 선지 구조토는 빙설기후가 아니라 툰드라라고 했죠 방금. 빙설기후는 항상 얼어있기 때문에 주빙하 지형이 형성이 안 돼요. 5번 선지 솔리플럭션은 여름에 많이 맞는 거죠. 이거 몇 번 설명했었는데 이런 경사면을 따라서 이제 토양이 동결과 융해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토양이 동결을 하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 쌓여있던 돌멩이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되면 다시 이 상태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그러면 겨울이 되면 또 이렇게 올라가고 여름이 되면 또 여기로 가요. 이런 걸 솔리플럭션이라고 해요. 근데 토양이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리는 걸 솔리플럭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얘가 여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18번 문제. 영국, 타이, 탄자니아 이렇게 나왔고 아까랑 좀 구도가 비슷하죠. 아까 독일, 브라질, 앙골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영국이 독일인 거고 브라질이 타이인 거고 앙골라가 탄자니아인 거죠. 구도가 비슷해요. 항상 문제 보면 다 똑같아요. 도시인구 증가율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죠? 이거는 뭐 볼 것도 없는데 도시인구 증가율이 이때 이미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 다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가 당연히 얘는 영국이 돼요. 왜냐? 영국은 이미 도시 인구가 이미 증가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 증가할 도시 인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라고 보면 됩니다. 가난데
가가 탄자니아고 나가 태국인 것 같은데. 맞겠죠?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런 암기사항이 있었어요. 도시 인구 증가율 말고. 이거는 개도국일수록 선진국보다 커진다라는 암기사항이 있었거든요. 얘기한 적 있어요, 한번. 네, 이런 암기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입각해서 본다면 탄자니아가 태국보다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율이 이때도 그렇고 더 높은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상식과 위배되는 면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탄자니아가 이렇게 도시인구 증가율이 늘 수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서. 근데 일단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혹시 틀리면 다시 봐야겠죠. 뭔가 선지가 이상하다 싶으면 다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런 암기 사항을 입각해서 보면 이게 맞아요. 판단이. 기억 선지. 탄자니아에는 최상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니은. 영국에는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많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시화율이 50% 이상이냐 라고 묻는 거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 영국인데. 디귿 선지. 탄자니아는 영국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을 리가 있나요? 1인당 국내 총생산은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리을 선지. 타이는 탄자니아보다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답 나왔네요. 네. 답은 4번 맞고 이게 맞아요. 네. 도시인구 증가율은 이게 좀 헷갈릴 것 같긴 해요. 헷갈리는 게 아니라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이거 많이 틀렸을 것 같네. 탄자니아가 아직까지 도시화율이 이렇게 낮은데 이렇게 도시화율 인구 증가율이 높을 수가 있냐 이런 생각 때문에 가를 섣불리 탄자니아라고 판단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암기사항이 있었어요. 도시 인구 증가율은 웬만하면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높아요. 항상 그래요. 항상. 이거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암기하고 갑시다. 확실히 암기하고 갑시다. 네, 그래서 18번 답은 일단 4번이었고요. 이게 아마 제일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헷갈릴 요소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19번 문제. 가, 아프리카 최대 커피 생산국. 이거 키워드 잡는 거. 아프리카 최대 커피 생산국. 소말리아 국경. 그다음에 고산지대에 있는 수도. 이거 너무 뻔한데.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 자꾸 수도가 나와서 좀 불안해서 그런데 에티오피아의 수도 이름은 아디스아바바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 인도양과 접하고 적도가 국토의 중앙부를 지나며 빅토리아호의 일부를 포함하는 국가이다. 모르겠어요. 빅토리아호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거 적도가 국토의 중앙부를 지나고 인도양과 접하고 일단 다 아프리카구나. 미안합니다. 나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인도양과 접하고 적도가 국토의 중앙부를 지난다. 이런 나라가 있나? 수단? 이상한데? 뭐지 이거? 이때 이제 시험지를 한번 보죠. 시험지에 아프리카 지도가 있으면 참고하면 돼요. 항상. 이게 꼼수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근데 없네요, 보니까. 뭔지 모르겠네. 인도양과 접하고 적도가 국토의 중앙부를 지난다. 적도. 콩고민주공화국은 인도양과 접하지 않죠. 그 옆에 있는 수단인지 남수단 그쪽 아닌가? 남수단인가? 그 밑에 있는 케냐, 탄자니아 이쪽인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케냐, 탄자니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 아프리카 최대 석유 생산국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일단 나이지리아. 네. 그리고 지금 또 수도 어쩌고 이러고 있는데 나이지리아 수도는 이름이 아부자예요. 아부자. 케냐 수도는 나이로비고 탄자니아 수도는 기억이 안 나요. 네. 1번 문제. 에티오피아는 연안국이다 했는데 얘는 아니죠. 에티오피아는 내륙국이에요. 소말리아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잖아요. 문제가 쉽지 않네요. 이번에 쉽지 않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1등급 컷이 좀 낮을 것 같네요. 이번에. 2번 선지. 케냐인지 탄자니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뭔지 모르겠지만 나이지리아보다 국내 총생산이 많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가.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내 인구 1인데 이거는 나를 몰라도 판단할 수 있는 선지죠. 네. 웬만하면 이렇게 선지가 되니까 나를 억지로 판단하고 내려가는 것보다 모르겠다고 하고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오히려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3번 선지. 에티오피아와 케냐인지 탄자니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국경을 접하고 있냐라고 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여. 에티오피아 밑에 쪽에 바로 있지 않나? 에티오피아 진짜 모르겠다 이거 어딘지 진짜 모르겠네. 4번 니은은 사하라 사막 북부냐고 했는데 이것도 국가명을 몰라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남수단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니은 니은은 그러니까 나 국가가 적도가 국토의 중앙부를 지난다 했잖아요. 적도를 지나는 나라예요. 근데 적도를 지나는 나라가 사하라 사막 북부에 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죠? 사하라 사막 위치를 안다면 한참 더 밑에 있어요. 적도는 사하라 사막보다.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선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나에서 어떤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답을 내는 데는 충분한 것 같아요. 네, 나가 어딘지 여전히 모르겠지만. 5번 에티오피아는 나이지리아보다 인구가 많다. 이거 아니죠. 네. 나이지리아는 여기 들어가고 에티오피아는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다라고 하면 틀렸죠. 답은 3번인 것 같네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근데 여전히 속어법으로 풀면 답은 낼 수 있다. 이 마인드를 항상 탑재하고 있어야 돼요. 나가 어딘지는 해설지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20번 문제. 합장가옥.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름이 시라카와인데 그죠? 얘는 일본이겠죠 뭐. 말타기청, 게르, 울란바토르. 얘는 몽골이죠. 몽골. 저 이번에 9월에 몽골 가거든요. 울란바토르. 네. 지리아코 답사로. 얘는 나시고랭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 이거 자꾸 수도를 이거 수도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몽골 수도는 울란바토르고요. 인도네시아 수도는 자카르타요. 아직은. 인도네시아가 이제 곧 수도를 이전한다고는 하는데 왜냐면 지금 자카르타가 침수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자카르타니까 알고 있으면 되고 일본 수도는 뭐 굳이 네, 도쿄니까 몰라도 될 거고. 1번 선지. 4월에 송크란 축제가 열린다. 송크란 축제는 얘는 태국이잖아요. 태국. 그래서 틀린 거고. 2번 선지. 카나트라는 전통적인 지하 관계 시설. 얘는 이란이나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조아시아, 서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거고. 아오자이 얘기 나왔으면 얘는 베트남 얘기죠. 인도네시아는 아니다. 4번 선지. 커피 재배 면적이라고 했는데 일본은 커피가 그러니까 중요하게 나는 나라가 아니고 인도네시아는 맞잖아요.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커피 생산 3위라고 했죠. 암기법 기억나죠? 네. 그래서 틀렸고 5번 선지.
인도네시아는 몽골보다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높다. 답은 이게 맞죠. 그죠? 몽골은 사실 몽골의 종교에 대해서 배운 적은 없는데 일단 불교인 거는 맞고, 근데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교 국가인 것도 맞으니까 그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쭉 풀어봤는데 별로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평이 있었는데 이걸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려웠다는 거는 그냥 학습이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냥 공부를 안 했다는 거고, 제가 오히려 어렵게 느꼈던 건 이거예요. 이거는 이 암기사항을 몰랐다면 네, 풀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번에 좀 느낀 거는 수도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사실. 수도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판단의 근거로. 이런 선지에도 수도가 자꾸 등장하고 있어요. 수도. 그래서 수도 학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주요 국가들만. 그리고 지금 등급 컷이 지금 10시 11분이거든요. 아직 뭐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등급 컷은 조금 낮을 것 같다. 45, 46, 1등급 컷 그 정도 예상합니다. 네. 틀릴 수도 있고요. 네. 세계지리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